대한민국 같은 최첨단 무기기술 신흥국이 KF-21 전투기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거의 완료한 가운데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어서 빨리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록히드 마틴의 경영에도 큰 화를 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유력한 군사 칼럼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안보센터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꼽히는 싱크탱크인 틸그룹은 지난 12월 대한민국과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과 함께 항공기술에 관한 미래 동향을 담은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틸그룹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처럼 록히드 마틴제 전투기에 종속되었던 나라가 KF-21 전투기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 미국산 무기의 체계에서 탈피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 측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동맹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보단 반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신뢰를 쌓아가야 지금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발언이었는데요. 그의 말처럼 실제로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준다면서 말을 바꾼 적이 있고, 록히드 마틴의 부총장 역시 KF-21 전투기가 새로운 해외 수출의 경쟁자로 등극하게 되자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틸그룹의 발언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변화를 비교해 봅시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에 부응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등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동참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증액된 자금이 미군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틸그룹이 예를 들고 있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향후 4년간 20억 파운드의 투자를 약속한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1,000억 유로 이상으로 전망되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의 FCAS 프로그램과 함께 약 8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틸그룹 측은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성공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 관계에 노출돼 이 계획들을 방해하려 필사적인데요. 틸그룹은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게 4대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을 어긴 것처럼 동맹 전체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피해망상, 쓸데없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은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동에 반박해 국제무기동향연구원 브라이언 버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장래 위협이나 전쟁 환경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과 전투기의 성능, 금융 환경과 작전 환경, 무기 탑재량과 데이터 통신 등에 대한 각국마다 생각이 다르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요건이 제각각 이어서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KF-21 전투기처럼 동맹국의 군사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동맹국의 한정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고 미국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수법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평이나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지적했고, 더욱이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고용이나 산업 기반 유지라는 국내 산업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미국이 경솔하게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이 전부터 동맹국과의 협력 기회를 방해하는 나쁜 버릇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적했고, 동맹국들과의 논의나 공동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미국 정부의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수출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 공군이나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역시 동맹국들에 관한 수출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강행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라며 미국은 무의미한 절차만 중시하고 있는 관공서 업무와 결별하고 동맹국과의 공조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 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거나 가능하면 동맹국들과의 중복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얽히고 설킨 정책이나 절차와는 결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거나 공동 개발함으로써 동맹국 간의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 노스록 그루먼 등의 기업들이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세 개 기업이 구축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은 기술 검증용 항공기를 포함해 시험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로키드 마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발 인프라를 로키드 마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개발 인프라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기 개발은 앞으로도 로키드 마틴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기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프라부터 정비를 하게 된다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체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전투기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인터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체제로 진행되며 주요 부분 중 개발 위험이 가장 높은 엔진 부분은 영국과 공동 개발하여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원인을 스스로 초래했으며 동맹국들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의 정책이 서서히 변화해 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